어제 SNS에 당원들에게 전하는 입장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 예정인 진술서 요약본도 첨부를 했습니다. 자, 요약본 어떤 내용이냐면 당원 동지들께 진실을 무능한 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검찰 진술서 요약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 푼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용도 변경의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받다. 그리고 검찰의 배임죄 주장은 상식 바뀌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백현동 용도 변경의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또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이런 주장인데 최 교수님,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건 사실이고요. 네. 공문에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4차례, 3차례, 4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걸 처리해달라.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강하게 식품연구원을 옮겨야 되니까 그 자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식품연구원이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지금 본인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넓은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땅을 판 가격이 좀 더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사실은 지금 용도 변경을 통해서 판 땅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몇 번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에 뭘 집어넣냐면 계약이 성사되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R&D 센터만 짓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를 짓지 못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누가 저걸 사겠냐는 거죠. 그래서 식품연구원이 계약을 맺으면서 만약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땅의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배임죄 같은 경우에 지금 왜 그럼 경기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개발하게 안 하고 일반인에게 줬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기개발공사에게 주지 않은 것이 배임이 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선택의 여지인 것이지 본인이 만약에 그 민간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본인이 이익을 얻었다 문제가 되지만 전혀 이익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허점이나 의혹은 없다고 보세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비리가 끼어들 여지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언제나 존재해요. 네네. 그러니까 최초에 뭐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이게 용도 변경 그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 관련해서도 업자가 로비를 했을 수도 있는 네네. 거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자체 차원으로 넘어와서 지자체가 이거를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이제 그냥 그 개발하도록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선택 사항인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충분히 비리가 개입할 여지는 존재하는 거죠. 그 업체하고 뭔가가 좀 오갔다라든가 금품이 오갔다라든가 뭐 이제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비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대형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소에서 사실은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검찰 쪽에서는 비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난 무죄다. 난 돈도 한 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거 결코 특혜 준 거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유죄다라고 좀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이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최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뭐 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는 거로 봐서는 뭔가 나름 이제 뭐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증의 완성도가 결국은 이 이제 최종적인 유무죄 여부를 그 판정짓는 요소가 될 텐데 뭐 저희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건 확인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무언가 준비를 했고 갖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을 보냈을 텐데 자,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대표를 압박할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 일단 백현동 개발업자 정모 씨 성남 도계공 배제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으로 두 사람 간 긴밀한 소통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또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 및 이 대표 최종 결제 문서 등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저게 결정적인 카드가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네. 저 부분 결국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판단 내리냐 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업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혹시 중간에 바뀌어 버린다든지 네. 일관성이 떨어져 버리면 또는 개연성이 떨어져 버리면 그 증거로 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진술만에 의존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도 뭐 이 보강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사실은 좀 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뭐 공사에 줄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뭐 업자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거고 뭐 대부분은 이제 공사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만 공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다른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딱 뭐 이건 범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진술로 봐서는 뭔가가 좀 오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특혜가 이루어졌고 그 특혜의 대가로 뭔가 오간. 사실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되는 건데 예. 뭔가가 오가는 뭐 현장 관련한 그런 뭐 사진이 남아 있다든지 영상이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품이 오갔다면 금품이 오간 그런 이제 실질적인 증거들, 은행 이제 뭐 계좌라든가 또는 이제 현금으로 오갔다고 한다면 뭐 현금 오간 그런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과연 검찰이 확보했는지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